오늘은 관심 있는 단지를 임장 다녀와 임장 기록을 남겨보려 합니다. 임장 단지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우선 이 아파트를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인데 매매가가 1억 6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갭이 3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정고점은 2억 5천7백으로 비교적 최근인 25년 9월에 거래되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해 2억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파는 시점은 양도세율이 낮아지는 2년 이후입니다. 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176만 원,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보유세는 45만 3,360원, 양도세 150만 1,500원으로 총 418만 원입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보유세 중과 추징과 다주택자를 죄인으로 몰고 있기에 투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살 때 80만 원, 팔 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투자금 3천만 원의 예금 기회비용은 연에 95만 원으로 2년 기준 190만 원입니다. 집 수리 비용을 5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비용 총액은 870만 원입니다. 2년 안에 4천만 원이 올랐을 때 소요되는 금액은 1288만 원으로 순수익은 2712만 원입니다. 만약 2년 내에 4천만 원이 오르지 않아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유지 비용은 집 수리비 120만 원, 보유세 46만 원, 이자 기회비용 95만 원으로 연에 261만 원입니다. 순수익 2,712만 원을 1년 유지 비용인 261만 원으로 나누면 대략 10년이 나옵니다. 즉 12년 내에 4천만 원이 오르면 본전이라는 것이죠. 물론 화폐 가치의 하락과 예금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기회비용은 더 커지겠지만 12년 동안 부동산 상승 사이클이 한 번 온다고 가정했을 때 베팅해 볼 만한 투자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아파트의 입지 및 주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10월 준공, 541세대, 용적률 247%, 최고 층수 19층, 17평 기준 매매 1.63억에서 2.4억입니다. 17평은 199세대이고 최근 3년간 회전율은 12.5%입니다. 우성 2차 아파트는 서해선 시흥대야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대심도 지하철임을 고려하여 도어 투 도어 시간으로 쟀을 때 1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흥대야역을 통해 소사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신도림, 영등포 등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여의도까지 2회 환승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 자체의 입지는 중하 정도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권입니다. 도보 15분 정도 걸리는 신청 구 상권이 있고 유흥 상권들도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앞쪽은 신규 택시들이어서 깔끔하나 공실들이 많고 잘 발달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학교는 은계초등학교로 배정되며 초품화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배후에 구축단지들이 많아 상권은 잘 발달했지만 학원가는 크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입지 및 주거 조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매물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성 2차는 17평과 23평 두 가지 평형이 있으며 저는 복도식 아파트인 17평 매물만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2층까지 있으나 세대당 주차 대수가 0.58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17평형은 세대와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도시 아파트 외부 샤시는 같은 층수의 집주인들 동의하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층별로 샤시 설치 여부가 다릅니다. 저는 비규제 지역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중개인께서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새 안고 매매만 받습니다. 매물은 1층 매매 1.63억, 전세 1.36억으로 갭 2,700, 3층 매매 2.1억, 전세 1.7억으로 갭 4천, 19층 매매 2억 500, 전세 1.6억으로 갭 4,500 이렇게 3개의 매물이 있었습니다. 1.6억에 매수하여 2억에 매도한다는 제 계획과는 맞지 않았지만 매물을 보고 급매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임장을 진행했습니다. 복도식이라 1층은 제외했고 3층은 세입자의 거부로 집을 못 봐 19층 매물만 봤습니다. 19층이라 꼭대기 층인 점을 감안하여 누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복도의 끝 세대라 결로 난방도 체크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복도 샤시는 층 전체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집 구조는 방 하나, 거실 하나로 일자 구조입니다. 작은 방 샤시는 잘 되어 있었고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다시 창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 구축 살 때 공간이 부족하여 고생했는데 창고가 별도로 2개 있는 것은 좋았습니다. 옆쪽으로 싱크대가 길게 뻗어 있었고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 느낌의 타일이었고 곰팡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실로 넘어가는 공간에는 중문이 있었고 생각보다 거실이 컸습니다. 행복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일자 구조를 생각했는데 가로로 넓은 공간이 나와 놀랐습니다. 다만 거실 벽지 한 곳이 울져서 찢어져 있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거실 다음은 베란다입니다. 샤시도 잘 되어 있고 남동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남동향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세탁기 뒤로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고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바닥은 스펀지 소재의 바닥재를 깔았지만 축축함이 느껴졌습니다. 벽체뿐만 아니라 세탁 바구니에도 곰팡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간 자체가 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쪽 보일러실은 곰팡이가 피어 있진 않았습니다. 세탁기 쪽으로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옆쪽이 바로 아파트 벽면이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되고 그 라인인 화장실, 작은 방도 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각해보니 작은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옷장 문들이 다 열려 있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습해서 문을 열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도자는 5년 전에 매매하셨고 매도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분은 그때 입주하셔서 쭉 사셨다고 합니다. 수리도 그때 다 했고요. 추가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돌리면 정전된다는 커뮤니티 글이 있었지만 여름철 에어컨 등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을 때 전체 정전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커뮤니티 글 같은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자의 입장이 아닌 세입자의 입장으로 전세 수요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타겟으로 정한 수요층은 출퇴근을 위해 역세권이 중요한 젊은 세대로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역 근처에 우성 2차와 경쟁이 될 만한 단지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26년 6월 바로 앞에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 더블스퀘어입니다. 여기는 1대1 재건축이라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신축이라 가격 차이도 클 것이라 비교군에서 제외했습니다. 역에 더 가까운 한신더유는 25평과 32평으로 역시나 전세가가 각각 2.8억, 4억으로 우성 2차의 전세가인 1.6억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맞은편에는 오피스텔이 많았는데 21년 12월에 입주한 메디캐슬은 똑같은 구조에 방 대신 복층이 있었습니다. 전세도 1.4억으로 우성 2차보다 저렴했죠. 추가로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시흥대야역을 갈 수 있었지만 바로 앞에 4번 출구가 신설되면서 지하를 통해 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층보다는 방의 메리트가 더 크고 관리비의 차이, 전세 1.4억이지만 오피스텔은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가 주라는 점, 마지막으로 실제 우성 2차를 임장해 보니 구조만 같을 뿐 평수는 훨씬 더 넓다는 점에서 우성 2차가 좀 더 살고 싶은 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이브 16평형은 구조도 같고 2021년 7월 준공으로 신축이었습니다. 세대수도 1362세대이고 역과의 거리도 좀 더 멀지만 그렇다고 도보로 이동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매매는 2.8억, 전세 2억입니다. 갭은 8천으로 제가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으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전세가라면 두산 위브를 선택할 것이죠. 아까 우성 2차 3층 매물의 전세가가 1.7억이었는데 3천 차이라면 우성 2차, 2천 차이라면 두산 위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세가 1.7억을 한계치로 설정하고 유의하여 투자하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이차 임장기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목표했던 금액이 아니라 매매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투자금은 4천으로 원래 생각했던 3천과 비슷하나 저는 가격이 싼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팔 때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한데 이미 비싸게 사면 남길 수 있는 마진이 적어지고 내가 목표하는 수익을 위해서 보유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내가 목표하는 수익까지 매매가가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는 게 아닌 투자 목적의 집이기 때문에 급한 마음 없이 매물을 기다리며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가족의 몇 년의 수고로움이 담긴 투자금을 허투루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우성 2차 임장 기록을 마치겠습니다.